밤마다 피부가 간지러워 긁게 된다면,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곧바로 가렵다면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하얀 각질 가루가 수북이 쌓여있고 정강이를 보면 마치 논바디 가뭄에 갈라진 것처럼 금이 가 있는 모습 말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사포처럼 거칠고 심하면 그 틈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기까지 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72세이신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바지를 걷어 올린 정강이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강이 전체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발 뒤꿈치는 마치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자다가 일어나 긁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나서 이불이 피로 물드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어르신이 결코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국에서 비싼 보습 로션도 사서 하루에 3번씩 열심히 바르셨고 목욕탕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가셨습니다. 그런데 애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70% 이상이 이런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갈라진 피부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봉화지겸이라는 심각한 감염으로 번질 수 있고 밤잠을 설치다 보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지금 제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랑말랑해진 정강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걸 모르고 계속하셨기 때문에 피부가 더 망가졌던 겁니다. 그 다음엔 도대체 애 나이가 들면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이 없는지 그 의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철 과일인 홍시와 집에 하나씩 있는 바세린을 활용해서 병원 치료보다 더 효과적으로 피부를 되살리는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공감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3가지를 매일 반복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고 때를 미는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씩 목욕탕에 가셔서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몸을 담그시고 이태리 타월로 때를 밀어내셨습니다. 깨끗해야 피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독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기름막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때를 미는 순간 피부를 보호하는 얇은 방어막까지 벗겨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안쪽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마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붕을 뜯어낸 집처럼 비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10분 이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의 천연 보습 성분이 50% 이상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때를 밀면 거기에 더해 각질층까지 손상돼서 피부는 사막처럼 말라버립니다. 두 번째, 보습제만 단독으로 바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보습제를 바르는 게 잘못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신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십니다. 그러면 그 보습제가 뭘 보습한다는 걸까요? 피부 안의 수분이 이미 말라버린 상태에서 기름막만 덮는 건 빈 그릇의 뚜껑만 덮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하루에 3번씩 로션을 바르셨지만 1시간만 지나면 다시 피부가 당기셨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로션이 지키려는 수분 자체가 피부 안에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노인 피부는 젊은 사람과 달리 피부 안에서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수분을 먼저 충분히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겁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를 10년 넘게 드셨는데 물은 하루에 서너 컵밖에 안 드셨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뇨제라는 약은 몸속 수분을 강제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니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몸은 급한 대로 피부에 있던 수분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아니니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겁니다.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대신 피부 표면에 기름막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 2배 이상 피부가 건조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저는 이 3가지를 모두 하고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때를 밀어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 보습제만 바르고 이뇨제를 먹으면서 물은 거의 안 마시고 계셨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왜 피부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에는 3가지 치명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 피지선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피지선이라는 건 우리 피부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입니다. 이 기름이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 공장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20대의 30% 수준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부 안에 수분이 있어도 지붕이 없는 집처럼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 천연 보습 인자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천연 보습 인자라는 건 피부 안에서 물을 붙잡고 있는 스펀지 같은 물질입니다. 젊은 사람 피부는 이 스펀지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물을 꽉 잡아둡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스펀지가 구멍 뚫린 양동이처럼 떼어 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어나가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70대 피부의 수분 보류 능력은 20대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변화, 피부 재생 주기가 40일로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28일마다 새 피부로 갈아입지만 나이가 들면 4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죽은 각질이 피부 표면에 두껍게 쌓입니다. 이게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거대만 미끄러지다가 끝나는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3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계셨습니다. 피지선은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수분을 붙잡을 능력은 사라졌고 각질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아무리 팩을 해도 피부가 계속 거칠고 얼굴이나 손발이 자꾸 붓는 분, 이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땀과 피지가 거의 안 나옵니다. 피부는 당연히 사막처럼 말라버리고 붓기까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보습제로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미친 듯이 가렵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분, 혹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 아니신가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면 몸속에 묘독이 쌓여서 피부가 극도로 가렵습니다. 이것도 보습제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저는 처음 만났을 때 갑상선 검사와 콩팥 기능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두 가지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보다 많이 부족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거대한 수분 저장고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에 우리 몸 수분의 40% 이상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이 저장고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저장할 곳이 없으니 몸은 늘 수분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가장 먼저 수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일반 노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10년 전에 비해 허벅지 둘레가 5cm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몸 전체가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부에 뭘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피부 표면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망가진 피부 보호막, 사라진 천연 보습 인자, 두껍게 쌓인 각질, 그리고 줄어든 근육.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 그리고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의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완벽한 수분 샌드위치 공식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사이에 속재료를 넣듯이 피부에도 3가지 층을 차례대로 쌓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2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1단계, 홍시와 꿀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홍시 반 개를 으깨서 꿀 한 숟가락과 섞으세요. 홍시에는 수분이 85% 이상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단감보다 38배나 많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딱딱해진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 인자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걸 정강이나 발뒤꿈치 같은 건조한 부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 없습니다. 얇게 발라서 피부에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홍시의 수분과 영양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갑니다. 2단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살짝 톡톡 두드려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닦아주세요. 피부 표면에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물기가 바로 여러분 피부에 필요한 수분입니다. 3단계, 바세린을 소량만 얇게 발라줍니다. 바세린은 콩알만큼만 손바닥에 덜어서 비벼 녹인 다음 물기 남은 피부 위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옷에 묻습니다. 핵심은 얇은 막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겁니다. 바세린의 페트롤라툼 성분은 피부 수분 증발을 98.7%나 차단합니다. 일반 로션이 20에서 30% 차단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얇은 막 하나가 여러분이 1단계와 2단계에서 넣어준 수분을 꽉 잡아두는 겁니다. 이 3단계를 하루에 2번, 아침 샤워 후와 저녁 자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홍시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유레아 크림입니다.
유레아 크림은 약국에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유레아 성분은 딱딱해진 각질을 녹이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노인성 건조증의 1차 치료제로 쓰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유레아 크림을 먼저 바르고 5분 후에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 발라주시면 됩니다. 홍시팩을 할 시간이 없을 때나 홍시가 제철이 아닐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활습관 3원칙입니다. 첫째, 샤워는 10분 이내로 미지근한 물로, 때밀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세요. 정강이나 팔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때 밀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 여러분 피부가 얼마나 얇고 약한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둘째, 물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한 컵씩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겁니다. 특히 이뇨제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근육에 저장돼야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셋째, 실내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으면 빨래를 실내에 널거나 물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세요. 건조한 공기는 여러분이 애써 지켜 놓은 피부 수분을 순식간에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처음 2주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루 1번, 저녁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매일, 봄, 가을에는 이틀에 1번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얼굴에도 발라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얼굴 피부는 몸보다 얇으니까 홍시팩은 10분만 하시고 바세린은 쌀알 한 톨 크기만 써서 아주 얇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은 건조한 부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바세린이 모공을 막는다는데 괜찮나요?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강이, 발뒤꿈치, 팔꿈치 같은 곳은 모공이 거의 없어서 문제 없습니다. 얼굴에 쓸 때도 얇게만 바르면 괜찮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홍시 먹어도 되나요? 피부에 바르는 건 괜찮습니다. 먹는 게 아니니까 할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팩하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입에 대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질문,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주 동안 매일 정확히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이나 콩팥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수분 저장고라고 말씀드렸죠?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루에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는 꼭 드세요. 단백질 없이 피부만 관리하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10년, 20년 동안 망가진 피부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2주면 변화가 느껴지고 한 달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2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강이에 갈라진 금이 조금씩 메워지고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던 게 멈췄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발뒤꿈치의 딱딱한 각질이 80% 이상 부드러워졌고 밤에 가려워서 깨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났는데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 만나러 갈 때 긴 바지 안 입어도 되고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정확한 순서대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피부는 수분 공급, 보습 인자, 그리고 밀폐제. 이 3단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홍시나 물로 수분을 먼저 넣어주고 꿀이나 유레아 크림으로 그 수분을 붙잡게 하고 마지막으로 바세린으로 막을 씌워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100만 원짜리 크림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때밀기와 뜨거운 물은 여러분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는 최악의 적입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70대 피부는 이미 너무 얇고 약합니다. 때밀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소중한 피부 방어막을 스스로 찢어내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태리 타월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만 하세요. 셋째, 홍시와 꿀과 바세린, 혹은 유레아 크림과 바세린. 이것이 예학적으로 검증된 정답입니다. 값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순서와 꾸준함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신답니다. 예전에는 각질 가루가 이불에 수북이 쌓여 있어서 아침이 우울했는데 이제는 이불이 깨끗합니다. 정강이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발뒤꿈치도 부드럽습니다. 어제 어르신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손주가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다리가 보들보들하다고 볼을 비비더래요. 예전엔 거칠어서 손주가 싫어했는데 이제는 먼저 안기러 온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목욕탕에서 때밀기를 하는 대신 집에서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십니다. 샤워 후엔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유레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바르십니다. 하루에 물도 1.5리터씩 챙겨 마시고 가습기도 틀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 근처 공원을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인생이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건강 상태를 몰아주는 거울입니다.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는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첫 일주일은 변화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엔 거울을 보며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도 오늘 영상을 꼭 보라드리세요. 혼자 고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잠 못 이루고 긁다가 상처나서 피나는데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부모님의 피부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가려움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